자, 그러면 잠깐 쉬었고요. 여러분들, 이게 통합과학이 참 재밌어. 통합과학이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인지하기가 중딩은 아니야. 그렇다고 고딩도 아닌 중간 단계야. 그래서 문제가 약간 뭐랄까 고2에 배우는 물리화학스럽진 않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약간 이미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75페이지 보세요. 75페이지가 이게 실험이죠. 여러분 중학교 과학 때 보면은요 무슨 실험이 하나씩 있고 그 실험 문제는 꼭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실험 내용은 꼭 한 문제가 나오더라고 보니까는. 자, 그러면 처음에 거기 보면 리튬 있네요. 거기 보면 탐구 A. 리튬인데 가장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이죠. 왜 하필이면 리튬으로 할까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좋다 그랬죠. 그나마 리튬이 반응성이 제일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학교에서 실제로 실험해 보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잘 안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했었어. 이거 실험하잖아요. 분명히 저 비커 몇 개 깨먹는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조금만 잘라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자 리튬 조금만 잘라서 집어넣어 라고 이렇게 조금 줬을 거야. 그런데 어떤 애가 분명히 그대로 덩어리째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반응하겠죠? 그럼 얘가 반응하면 뭐가 나냐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랬죠.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뭐가 나요? 열이 나죠. 그래서 비커가 부글부글 거리다가 잘못하면 깨져요. 그래갖고 이거 하다가 비커 많이 깨먹어요. 근데 요즘엔 실험 잘 안 하더라고요. 자, 리튬,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 중에서는 반응성이 제일 작아요. 하지만 그래도 반응 잘해요. 자, 그래서 리튬 조각을 잘라요. 자, 그런데 거기 비커에다 넣을 건데 리튬 조각을. 근데 비커에는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보면 뭐가 들어있죠? 페놀프탈레인은 녹인 용액이라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요. 페놀프탈레인은요 알칼리성이 되면은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시약이에요. 자, 그럼 지시약을 처음에 넣었을 때는 중성인 물은 무색이에요, 그냥. 그런데 내가 거기다 리튬 조각을 넣으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이 기체는 모아서 내가 불 붙였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타더라. 아, 수소 기체구나.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발생했으니까 물속에는 수소가 줄었으니까는 뭐만 많이 남았다? OH- 수산화이온만 많이 남았죠? 그래서 염기성이 돼서 무슨 색으로 변한다? 액성이 붉은색을 띠게 된다. 왜? 염기성이기 때문에 페노프탈레인 용액 때문에.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리튬 대신에 나트륨이나 칼륨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리튬이나 칼륨을 쓰게 되면은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반응이 좀 더 빠르다. 잘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요. 거기 보시면은 칼로 잘랐을 때 단단한 정도 다 쉽게 잘림. 그 다음에 단면의 변화, 광택, 리튬에서 나트륨, 칼륨 쪽으로 갈수록 빠르게 광택이 사라진다. 단면이. 그 다음에 물, 페놀프탈레인 용액 넣었을 때, 자, 잘 반응하여 기체 발생, 격렬하게 반응하여 기체 발생, 매우 격렬하게 발생하여 기체 발생.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액성은 염기성이 됐으니까는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다 변하는데, 붉은색으로 좀 더 빨리 변하겠죠? 빨리 반응하니까 수소 기체도 더 많이 발생할 거고. 끝? 됐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시면은 뭐 나머지 확인 문제 있으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숙제로 풀어보는데 앞에 70페이지까지 다 못하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가지고 대신 문제 천천히 풀어도 좋으니까 채점 좀 해가면서 풀어. 알았죠? 갖다 걸려. 숙제했어? 그럴 때 네. 채점은 안 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채점이 안 돼 있어요. 저한테 걸려 아주 그냥. 그건 숙제 안 한 거예요. 무조건 채점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기가 자신 있다. 좋아요. 그러면 채점 나중에도 뭐라고 안 할게요. 자기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한 문제 풀고 채점하든지 아니면 한 페이지씩 풀고 채점하시든지 다 좋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을수록 채점 간격을 짧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면 잘못되고 오류가 있으면 그걸 수정하자고. 오답부터 먼저 하시자고. 하나하나. 그래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니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문제만 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시간 낭비야. 그때부터는. 그럼 나중에 고쳐야지. 지금 빨리 고쳐서 나중에 다 맞아야지.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83페이지. 자, 그래서 숙제가 많으니까 숙제로는 일단은 일단 좀 더 나가보고 하자. 70페이지까지 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자, 그럼 83페이지 볼게요. 자,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이라고 돼 있어요. 자, 화학 결합.
화학결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화학결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학결합했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려고? 좀 더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좀 더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데 화학결합에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라 그러면은요. 화학결합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거기 밑에 보시면은 73페이지 밑에 이온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공유결합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요 두 개만 해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만 배워요. 둘 다 결론. 둘 다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결합을 한다. 이건 맞아요. 자, 그러면 화학결합을 왜 할까? 한번 붙어볼게요. 처음에 화학결합의 원리하고 비활성 기체라고 나와요. 아, 선생님, 또 비활성 기체는 또 뭐예요? 하죠. 그죠? 용어가 하나씩 많이 튀어나오네요. 자, 다시 주기율표 그릴게요. 주기율표 쭉 그리면은요. 우리 다주기까지만 그려요. 그래서 족으로 1족. 1족 누구였죠? 알칼리, 금속.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누구? 할로젠 원소이죠. 자, 그런데 알칼리 금속은 당연히 수소 제외예요. 알칼리 금속이라 그랬으니까 수소는 제외하고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한 개죠. 원자과 전자가 한 개짜리예요. 자, 그럼 이제 쿠폰 이론으로 잠깐 갈게요. 자, 한민이가 스타벅스 쿠폰이 있어. 자, 이 쿠폰은 8개를 채우면 돼. 8개를 채우면 뭐 갖고 싶은 거 좀 뭐 있어요? 음료수? 좀 더 거창한 걸로 가자. 아이폰을 줘. 나쁘지 않네? 오케이. 자, 8개를 채우면 아이폰을 줘. 근데 쿠폰을 하나 받았어. 자,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쿠폰이 7개 있어, 지금. 얘는 하나만 더 채우면 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럼 옆에 있는 친구 입장에서 한민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한민아, 나 그거 나 줘. 얘는 하나가 아쉬운 거지. 너는 7개가 아쉬워. 그러면 인간의 심보상 악착같이 네 걸 뺏으려고 그러겠지? 너는 아쉬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몰라, 가져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를 잘 버려. 여기 있는 애들은 전자를 잘 얻어. 그러면 전자를 잘 버리는 놈하고 전자를 잘 얻는 놈이 있으면 전자를 잘 버리고 잘 얻으면 되겠지?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전자를 버리고 났더니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사라졌지? 대신 안쪽 껍질엔 전자가 꽉 차 있죠. 그래서 마치 뭐처럼 행동하느냐? 18쪽에 있는 원소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애는 전자를 하나 더 얻어서 꽉 채울 수 있지. 그래서 역시 18쪽에 있는 애들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18쪽 있는 애들을 비활성이라 그래요. 즉 얘네들은 비활성이라는 뜻은 아쉬운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네들은 굳이 화학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치? 그러면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을 하던 공유 결합을 하던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처럼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18쪽에 있는 비활성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예요. 근데 대부분들은 기체이기 때문에 그냥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1.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자, 비활성 기체는 주기율표의 몇 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이다?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이다. 자, 근데 조심하세요. 1주기에 있는 거 여기 누구죠? 수소죠.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헬륨 참. 헬륨은 2개. 미쳤구나. 머릿속에서 헬륨이라면서 말하기엔 수소래. 내가 요즘 미치겠어. 나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맨날 보면은 막 그 아들들 부르면서 막 누구야 그러시면서 너 누구냐 막 그러시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는,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이제 딸 하나고 나머지 외삼촌들인데. 외삼촌 이름을 1번 외삼촌 불렀다, 2번 불렀다, 3번 불렀다 맨날 헷갈려. 아들 셋인데. 하고 우리 외할머니 왜 저러실까 그랬었거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밖에 둘밖에 없어. 뻘랑 둘이야. 근데 둘 이름도 헷갈려. 너 누구냐 그러다가 또 넌 누구냐 헷갈려. 그래갖고 우리 엄마도 치매인가? 그랬거든. 근데 내가 요즘 그래. 미치겠어.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난 딸이 하나야. 심지어 딸이 하나인데 헷갈려. 뭐하고 헷갈리냐면 집사람 이름하고 우리 딸 이름하고 헷갈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을 수업했어. 그리고 나면 집에 가잖아. 그럼 방금 전에 수업하고 왔지. 내가 사람 이름을 자주 부르거든요. 수업 시간에 저랑 개인 수업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름을 자꾸 불러요. 왜냐하면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내가 일종의 잘 못 외워갖고. 그렇게 이름을 한 10번, 20번 부르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딸 이름이 툭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 학생 이름이 툭 튀어나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생각이 안 나. 미치겠어. 그리고 내가 저기 짤에 돌아다니는 게 하나 있거든. 그 대학생들 그 수업하는 게 있어. 거기 인강 찍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멘트가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이학 박사 김수인입니다. 자, 오늘부터 물리 수업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 딱 앉아갖고 안녕하세요. 이학 박사 NG.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내 이름이 뭐였지? 내 이름이 뭐였지?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상대방 이름을 많이 부르지 내가 내 이름을 부르진 않잖아. 그거는 주로 아기 때나 그런 거잖아. 유치원생들. 수인이가요 배고파요 뭐 이런 거 할 때는 아기 때들이나 그렇잖아. 내가 집에 가서 이 나이 먹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이 헷갈리더라고. 그래갖고 직업병으로 니네들은 또 이름만 부르면 또 성이 헷갈려. 그래갖고 미안하지만 가끔 아버지를 바꿔 부를 수가 있어요. 조심해 주게. 제가 주의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가정에 불화를 일으킬까봐. 주의 많이 하는데 이름을 잘 못 외워. 어쨌거나. 내가 뭔 얘기도 얘기했지? 어쨌거나. 비활성 기체. 자, 그래서 헬륨이에요. 헬륨은 18쪽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만 들어가죠? 2개까지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꼭 8개가 아닌 경우가 하나 발생해요. 헬륨이에요. 꼭이에요. 잠깐만. 그럼 선생님 아까부터 제가 특징을 하나 봤는데 선생님은 뭔가 공통적인 사항을 얘기하면서 계속 특수한 경우만 계속 강조해서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네요. 그쵸? 왜 그럴까요? 이거 화학이죠. 화학 파트에서는 예외 사항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문제로 제일 잘 나와요. 보통병인 건 잘 안 나와. 잘 안 틀려, 보편적인 것들은. 그리고 예외 사항으로 낚시들 많이 해요. 우리 영어도 그렇잖아. 과거형에서 특수한 경우만 많이 나오지, 뭐, 그렇잖아. 비규칙성인 것만 물어보잖아. 그래서 18쪽. 자, 그 다음에 거기 써있잖아.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채워진 안정한에다 밑줄 그어보실래요? 18쪽은 안정해요. 그래서 비활성.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비활성 기체인데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래서 바로 쳐놨잖아. 거기 단. 헬륨은 2개라고. 꼭이에요. 헬륨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 주의사항. 수소. 그럼 수소는 알칼리 금속 아니에요. 1족 원소의 특징이 없어요. 하지만 1족이에요. 이제 수소한테 1족이니? 네. 알칼리 금속이니?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금속이니? 그것도 아니에요. 얘는 비금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작아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하지 않으므로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1원자 분자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화학 결합을 하는 까닭이 뭘까요? 아쉬워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족, 2족, 13족까지는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아까 쿠폰 이론하고 똑같아요. 쿠폰이 내가 8개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나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하죠? 모으는 생각보다는 옆에 있는 애 주는 게 편해요. 자, 그런데 내가 쿠폰 8개를 채워야 되는데 현재 쿠폰이 6개나 7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하죠?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는 게 편하죠. 그래서 결국은 물질은 구성하는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무슨 기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라는 게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옥텟 규칙이라고 보여요. 옥텟 규칙. 옥타가 8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옥텟 규칙을 여기는 옥텟 규칙이라고 써놨죠. 화학체계는 2학년 때 배우면 8전자, 8전자 규칙이라고 배울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용어가 지멋대로야. 하여튼간. 그래서 옥텟 규칙이에요. 8전자 규칙입니다. 8전자 규칙이에요. 그래서 옥텟 규칙, 즉 전자를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8개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치? 대신 8전자 규칙에는 위배되는 게 하나 있죠. 누구? 헬륨. 헬륨은 몇 개? 2개만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걔만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아쉬우니까,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모처럼 18쪽인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온 결합은 삥 뜯는 결합. 괜찮아요? 여러분들 삥 안 뜯겨봐 잘 모르겠구나. 삥 뜯는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말 그대로 공유하는 결합. 자, 미안해. 자꾸 한민이 예시를 들게요. 자, 나 있어. 자, 난 절대 강자, 얜 절대 약자. 그거 어떻게 돼?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놔. 훅 가져가면 되죠.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는 1쪽이야. 얘는 17쪽이야. 아, 물론 수소 제외예요. 그럼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죠? 한 개 있죠. 그럼 전자를 잘 어떻게 해요? 버려요. 전자 하나를 잘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17쪽인 애는 전자 하나가 아쉬운 거죠. 이 전자 하나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A는 양이온이 되고요. B는요,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누가? 이온이 결합한다. 전자를 아싸리 주거나 아싸리 받아서 뭐가 만들어져서? 이온이 만들어져서 결합한다. 그래서 얘를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온 결합의 특징은 금속성과 비금속성의 결합이에요. 왜? 금속성들은 전자를 잘 주고 비금속들은 전자를 잘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전자를 내어줘서 양이온, 받아서 음이온이 돼서 이온 상태로 결합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온 결합이라 그래요. 그럼 공유 결합은 뭐냐?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 결합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플루오린. 최외각 전자 몇 개 있냐면 7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쪽은 안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염소. 염소는 음매, 그죠? 아, 미안해. 재미없어. 아, 어떻게 한다를 썼는데, 염소는 음매, CL. 아, 어떻게 한다를 했는데? CL 이러던가? 아, 모르겠다. 우리 집사람이 뭔가 얘한테 알려줬는데 까먹었어. 자, 그럼 전자는 얘는 또 몇 개 있냐? 얘도 7개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플루오린. 전자 하나 부족해요. 맞죠? 염소. 전자 하나 부족해요. 둘 다 부족해요. 그러면 플루오린이 얘기합니다. 야, 염소야, 전자 내놔. 그래도 염소가 얘기하죠. 싫다, 네가 내놔라. 그러고.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뭐냐? 그러지 말고 네 거 하나랑 내 거 하나를 서로 같이 쓰자.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플루오린은 원래 자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죠. 그 다음에 염소도 17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데 이 한 개를 요 한 개와 얘 거 한 개를 마치 공유해요. 이렇게. 그래서 F 입장에서는 하나 공유했으니까 필요하면 전자가 몇 개처럼 보이죠? 8개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염소도 몇 개처럼 보여요? 8개처럼 보이겠죠. 이래서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자를 공유해서 네 거, 내 거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기 물건이 있어요. 뭐 할까? 가방 좋아해요? 백 하나 살까? 백 하나 사봅시다. 우리 그 H자로 시작하는 백 하나 있죠. 명품계의 명품이라고 부르는. 야, 근데 그놈의 가방은 얼핏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이 비싸. 더럽게. 하여튼간. 자, 가방을 사고 싶어. 자, 근데 나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도 그 가방 사고 싶지? 그러면 우리 너랑 나랑 돈 내서 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물건을 공유하자는 식으로 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이거 공유한 물건이죠. 이거 완전히 내 거야? 완전히 얘 거야? 아니잖아. 근데 비가 와. 그럼 어떻게 해? 좀 아깝긴 한데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 받쳐야죠. 그치? 하지만 내 거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내 거 아니잖아. 반만 내 거잖아. 그래서 좀 그래. 근데 자, 이온 결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가방을 사고 싶어. 그래서 얘한테 삥 뜯었어. 그리고 돈을 갖고 와서 내가 산 거지 그냥. 그거 내 거야 이제. 그치? 비 와. 그럼 어떻게 해? 몸으로 막아야지. 그치? 몸으로 막고 가야지. 이걸 어떻게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걸. 그치? 물론 삥 뜯긴 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결론.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중에 결합력이 누가 더 셀까? 이온 결합이 결합력이 더 세. 그래서 완전히 전자를 주고받아서 삥 뜯어서 산 거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결합력이 훨씬 세고요. 공유 결합이 결합력이 조금 더 약해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83쪽에 처음에 화학결합의 원리 얘기했고 그 다음에 화학결합의 종류,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이렇게 써있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당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력으로 땡기죠. 그치? 그래서 전기력으로 결합을 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어디야? 있다. 84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이. 아까 이온결합은 어떻게 했죠? 금속, 비금속이 결합했다 그러면은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만 결합해요. 그럼 선생님, 금속끼리 결합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건 금속결합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따로 안 배워요. 여기서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비금속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게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유결합은 지금 전자 얘 거 하나 한 쌍을 이뤘죠. 이걸 공유전자쌍이라고 그래요. 전자를 하나만 공유한다. 그래서 한 쌍만 공유한다. 그거보단 두 쌍을 공유하는 애들이 있다. 그럼 얘가 결합력이 좀 더 세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이 공유할수록 많이 결합력이 세져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유결합보다는 누가 결합력이 더 세다? 이온결합이 결합력이 더 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뒤에서 배우면은 또 이 공유결합에서도 공유결정이냐 비공유결정이냐 뭐 원자결정이냐 공유결정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분자결정이냐 그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일반적인 것만 합니다. 이거는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됐고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특징이 뭘까라고 해서 85쪽에 설명이 나온 거예요. 85쪽에 이온결합 물질,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전기적 특징이에요. 자, 전기적 특징.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예요. 자,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 둘 다 고체 상태에선 전기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이온결합에서는요. 자, 이온결합은 플러스 이온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자가 계속 배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려면 이 이온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고체의 특징이 뭐죠?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를 녹였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녹였다는 여러분들 수용액은 다른 얘기예요. 수용액은 물에 녹인 거고 이온결합을 그냥 녹였다. 예를 들어 볼게요. NaCl. 염화나트륨인데 이거 소금이거든요. 소금이 가장 대표적인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된 이온결합이에요. 그런데 얘는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순수한 소금은. 근데 얘를 가열해서 시뻘건 소금물로 만들었어요. 뭔지 알죠? 액체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액체 상태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원자들이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전기가 통해요. 그리고 수용액 물에 녹이면요, 이온 결합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역시 전기가 통해요. 자, 그런데 공유 결합은 이렇게 공유된 거죠. 공유 결합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안 통해요.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안 통해요.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 안 통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유 결합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하는 예외사항이 있어요. 흑연. 자, 탄소인데 다이아몬드는 또 안 돼요. 흑연만 돼요. 여러분들 흑연이 전기 잘 통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샤프심 하나 빼가지고 콘센트에 꽂아보세요. 전기 통하나 안 통하나. 확실하죠? 전기 통합니다. 아시겠죠? 왜? 해보면 되지. 평생은 다시는 안 통한다는 소리 안 할 거 아니야. 대신 깨어나야 돼요. 잘못 꽂았는데 누가 이름을 세게 부른다. 그럼 세 번째 이름 부르기 전에 깨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알죠? 그 까만 옷 입은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누구 이런 세 번 부를 때까지는 안 깨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같이 가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다 걸려서 안 돼요. 여러분들은 게이트도 못 통과해. 나는 뭘까? 나는 의인으로 들어갈라나? 저는 게이트는 통과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흑연 안 되고요. 공유 결합일 때 액체 상태일 때 예외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좀 문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HCl. 염산이죠. 염산 같은 경우는 H 비금속이고 CL도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화학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속결합, 그러니까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NaCl. 자, 이 중에서 금속성 누구죠? 나트륨이죠. 금속 비금속 결합이에요. 이거 이온결합이에요. 100%예요. 자, 근데 HCl, H 예외사항이죠. 이거 비금속이에요. Cl도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결합이죠. 이거 100% 공유결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얘는 물에 녹잖아요. 그러면 물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물에 자동이온화라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전기가 통해요. 수용액에서. 그래서 HCl 같은 경우처럼 우리 산 염기에 나오는 쟤네들만 예외사항인데 이거는 보면은 몇 개 티나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티나고 얘는 요거밖에 없고 공유결합은 액체 상태에서 염기 전도성 있는 거 예외사항이 없어요. 아예. 대표적인 거 물, H2O 공유결합이죠. 얘 액체 상태에서 원래 전기 안 통해요. 그런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통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85페이지 맨 위에, 여러분 저거 뭐 양이온수하고 이거 뭐 해야 돼? 저기 뭐지? CaCl, 이거 뭐 하나만 할까? NaCl하고? 자, NaCl,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나온 게 CaCl이죠. 자, 나트륨은요, 1족이에요. 1족 원소예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느냐면, 전자를 하나 잃어서 Na 플러스가 돼요. 염소는 전자를 하나만 얻어서 Cl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 하나당 얘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둘이 결합하면 NaCl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으냐면 2개를 버려요. 그래서 얘는 Ca2 플러스가 돼요. 대신 염소는 전자를 하나밖에 못 얻어가죠. Cl-예요. 그럼 짝꿍이 안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얘네가 몇 개 필요하면 돼요? 2개 있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결합하면 CaCl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거기 괄호치고 양이온 전하량 곱하기 뭐 이온수 이렇게 하고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준 전자의 개수랑 받은 전자의 개수가 맞아야 된다. 요 얘기는 중2 때 했어요, 이미. 혹시 이거 잘 모르겠거든. 중2짜리 동생들 있으면 가서 물어봐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형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는 동급이니까 그냥 말 놔. 그러면서 배워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 해갖고 이거 외워야 하냐고요? 안타깝게도 통합과학은 이런 거 잘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외우지 마시고요. 자주 좀 보세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거 찾아서 보세요, 그냥. 그리고 시험 전날 한 번만 외우세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뭐 리셋하자. 뭐 수능 때는 잘 안 물어보는 거긴 하니까, 그치? 하지만 통과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내신을 잘 보면 수능의 비중이 많이 내려갈 것이고요. 내신을 못 보면 수능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겠죠? 선택하세요. 그런데 내신의 비중도 많이 올렸는데 수능의 비중이 아예 필요 없는 학교가 최상 아니면 최하 둘 중에 하나예요. 수능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는.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돼 있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 얘네 결합력이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 공유 결합보다는 이온 결합이 결합력이 훨씬 세다 그랬죠. 그래서 결합이 세다 보니까 열을 많이 가해야 돼요. 그래야 녹거나 끓거든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왜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비교적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란 누구랑 상대적으로? 거기 나온 것처럼 공유 결합에 비해서. 공유 결합에 비해서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왜? 결합력이 세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서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물에 대한 용해성, 이온 결합은요, 물에 겁나 잘 녹아요. 왜냐하면 물이 극성분자여서 그런데 거기까지 몰라도 좋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들은 물에 다 잘 녹는다. 그럼 공유 결합은요, 물에 잘 녹아요? 라고 물으면 공유 결합은 케바케예요. 잘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잘 안 녹는 쪽으로 먼저 배워요. 안 녹는 애들이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한다. 왜? 이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결합력이 세서 단단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망치 같은 걸로 퉁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 배치가 틀어지죠.
그러면서 플러스 플러스 반발력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반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교적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정기적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대부분 비금속 결합이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거기 물질들 나와 있으니까 좀 알고 계세요. 에탄올, 뷰테인 뭐 이런 애들 나와 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 누구에 비해서? 이온결합에 비해서는. 다음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86페이지.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유성. 물에 대한 용액성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몇 가지는 잘 녹는 애들도 있어요 라고요. 자, 이온결합은 다 잘 녹아요. 공유결합은 잘 녹진 않지만 일부 잘 녹는 애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다 없다? 없다. 액체 상태에서 없다.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도 없다. 하지만 예외사항 고체 상태에서 공유결합 흑연 전기통합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일부 전기통하는 애들도 좀 있긴 있더라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에 갖고 거기 보시면 규산용 강물이니 산소니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지금 하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서 또 해요. 그럼 그때 가서 해도 되니까 그냥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나왔을 때 안녕? 너 앞에서 나왔던 개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화학 파트가 끝나요. 축하드려요. 그러면 화학 파트 끝나면 뭐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잠깐만 넘어가서 155페이지 가볼까요? 155페이지. 그러면 불길하지? 155페이지를 피라 그랬지. 여러분들 불길하지 않아요? 155페이지 전은 과연 뭘까? 154페이지까지는 과연 뭐가 될까?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숙제인가? 그쵸? 맞아요. 숙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할 거라고 기대 안 해요. 아, 이거 다 못해. 아, 나 같아도 못해, 이거. 154페이지가 너무 많어.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다 하란 소리 안 할게요. 다 하란 소리 안 할게요. 진도가 그렇게 늦지도 않으니까 우리 다 하란 소리 안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와서도 하세요. 아셨죠? 대신 집에서 이게 조금만 더 해오자. 알았죠? 우리 뒤에 이제 1시간은 우리 같이 문제 풀 거잖아요. 그 시간만 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에 한 딱 2시간이면 넉넉한 것 같은데 일주일에 딱 2시간, 하루에 2시간 말고 일주일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오늘 1시간 더 풀고 가는 거 빼고 집에서 딱 2시간만 더 풀고 오면 돼. 아니다. 그럼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 2시간만 일찍 와. 아니, 뭐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해도 뭐라고 안 할게, 나는. 다른 분은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도껏 하세요. 그래갖고 2시간만 먼저 와서 그냥 와서 문제 좀 풀자. 그것도 방법인데. 괜찮죠? 어떻게 할래요? 자, 와서 한다? 해갖고 온다. 어차피 와야 된다. 와서 한다? 해갖고 온다? 안 해갖고 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좋은 방법 하나 일단, 저기 해갖고 온다? 앞에 학원에서 해갖고 온다? 해갖고 온다? 오케이. 반반한다. 자, 근데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놨어. 숙제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생각은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해봤는데, 와, 효과가 끝내주네,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 단톡방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안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민이에요. 한민이 들어있는 단톡방에는 누구 들어가냐? 한민이랑 나랑, 그리고 한 명이 더 들어가요. 그치? 딱 3명을 이루는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숙제를 안 해오면 그 주에 이런 것만 쓸 거예요. 한민이가 요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숙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요. 숙제가 왜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숙제 페이지 적어드립니다. 뭐 이렇게 딱 적고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한 줄만 더 쓰면 되지. 학원에서도 숙제를 하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써붙이면 집에서 죽어 이제. 그치?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게 파급 효과가 크더라. 그치? 글로 남기면은 이렇게 딱 봐. 엄마가 처음에.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이 새끼 숙제 안 했어?
어? 어씨. 어? 이렇게 이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계속 한 번 듣는 것보다는 글로 봐야 돼. 그럼 사람이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에이 뭐 안 할 수도 있지 바쁜가 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3번 정도 읽으면 놀러 와봐. 숙제 안 했어? 응, 그러다가 이제 또 여기 앉아서 해.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해오더라고. 요 단계까지 됐는데도 안 해온다. 그럼 이제 방법이 하나 또 있어. 그 학생만 녹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졸고 있는 것만 편집해 갖고 수업 시간에 이제 졸고 있는 것만 편집해서 이제 보내주면은 파급 효과가 세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건 농담이고 그냥 해본 소리고요. 여러분들 154페이지까지가 숙제인데 이거 좀 많아요. 많으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다다음 시간까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예상합니다. 대신 채점 해가면서 푸세요.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수업 시간을 3시간 중에서 설명을 1시간 정도만 할 거고요. 나머지는 계속 문제 질문만 받을게요. 그렇게 하고 계속 질문 받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숙제가 얼추 다 돼 있겠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진도 나가는 것만 좀 늘릴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리 있게 쓸게요. 그러면 우리 뒤에 배우는 건 뭐냐면 지각과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 해가지고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신소재라는 거 조금 배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 단원이 끝나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통합과학은 총 4개 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단원이 끝나면 이론적으로는 원래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나가면은 요 한 권이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좀 뒤죽박죽 나가는 학교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요 뒤에 단원까지는 쭉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주 더 나가고 중간고사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학교마다 이제 시험 범위가 조금씩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시 거기에 맞춰서 나갈게요. 그리고 어지간하면은요, 1학기 때는 어지간하면은 앞에 부분 나가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지간해서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그러면은 154페이지까지 숙제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저랑 같이 문제 풀 때는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카페에 이거 올려놓는 카페에 제가 질문방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못하거나 그래서 사진 찍어서 문제 좀 올려줘요. 그럼 제가 그거 코멘트 달아놓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